유동구 사고의 여파 잠시 후에 진단해 보겠고요. 불러달라던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 조사 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송 전 대표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검찰과 독재는 두려움을 먹고 살합니다. 쫄지 맙시다. 헌법이 부여한 방어권과 저항권으로 헌법을 회복하기 위해 당당하게 맞서 싸워나갑시다. 사법의 주도권을 검사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검사의 일방적인 피의자 신문조서로 사법 판단을 좌우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변호사의 탄핵을 거쳐 검증된 증거로 유무죄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1항에 따라 검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일부 특수부 검사들의 행태는 더 이상 공익의 대표자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검사의 객관 의무를 포기했습니다. 따라서 검사 앞에 가서 아무리 억울한 점을 해명해 보아도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검찰이 100여의 압수수색으로 꾸며낸 증거를 법정에 제출하면 법정에서 다투겠습니다.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겁니다. 검사 앞에서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판사 앞에 가서 억울함을 다투겠다라는 거지만 정말 결백하다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본인의 결백을 입증해내면 될 일입니다. 그렇게 소환하라라고 당당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김영주 의원님 좀 뭐랄까 허탈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허무하다고 할까요? 그렇게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검찰 앞에서 검사가 입도 뻥끗 못할 만한 결정적인 본인의 무죄의 증거를 댈 줄 알았는데 막상 조금 전에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라고 말하고 들어가셨어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와서 검찰 찾을 때는 무슨 말을 하려고 찾았는가? 지난번에 자진 출두했을 때는 예. 그럼 뭐 만날 필요도 없는 검사를 왜 본인이 자체해서 먼저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2번 정도 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뭐 아무 당신하고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만나러 왔습니까? 묵비권 행사하러 굳이 갔느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최소한의 뭐 어쨌든 뭐 공판 중심주의가 맞아요. 송영길 대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검사가 뭐 말하자면 뭐 기소장에 언급한 것 자체가 그대로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뭐 아직까지 무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 면에서 저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예. 지금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는 자기가 그 돈봉투 사건에 얼마나 연계됐는가를 솔직하게 얘기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 미안하게 됐다. 지금 현재 법을 3개 적용받지 않습니까? 네. 정당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다음에 뭐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국민 앞에서 어떤 공당의 전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민주당의 당원들과 지금 뭐 민주당 소속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또 국민 여러분에게 어쨌든 이 정당 내에서 이렇게 돈봉투를 뿌리는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 말하자면 심려를 끼쳐드리는데 죄송하다는 말을 하고 그러나 이것은 법정에서 더 말하자면 다투겠다. 최소한 그런 얘기가 있어야지 지금 한 얘기는 뭡니까? 검사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나 검사한테 안 당했다.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이 아닌 것이죠. 예. 그리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지난 5월에 검찰에 일방 출석할 당시는 윤건석 의원이 구속이 안 됐는데 지난 5월에 송영길 전 대표가 일방 출석해서 검찰 조사가 무산되고 그 사이에 윤건석 의원이 구속되자 입장을 바꿔서 묵비권을 행사하려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을 때 검찰이 증거를 잡지 못했을 때 본인의 검찰 소환 조사를 서두르려 했던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렇게 검사 문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지난 5월에는 이렇게 문제 있는 검사한테 가서 나 좀 조사해 주시오, 조사해 주시오.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아직 관련자들이 구속되거나 유효한 진술이 안 나왔기 때문?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본인이 모든 걸 가지고 가는데 뭐 뭔가 덮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마 본인이 죄를 지면 가장 잘하는 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가 잘하냐? 조사는 이제 검찰이 그다음에 잘 알죠. 그다음에 이제 평론가 중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압니다. 세 번째로.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 저는 이제까지 이 얘기한 걸 보면 상당히 이제 궤변에 가깝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 저런 궤변에 가까운 얘기를 할 날도 저는 며칠 안 남았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자, 녹취록 수없이 많이 들어봤죠. 송영길 전 대표한테 다 보고했던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 봉투를 윤관석, 이정근, 그다음에 또 강래구 이런 사람들이 관여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재판 받기 전에 수사 받을 때 다 뭐라고 다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구속됐잖아요. 재판 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인정하잖아요. 그 손가락을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송영길 전 대표 가리키고 있잖아요. 근데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돈 봉투의 예. 수혜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맞지 않고 아마 오늘 조사를 하고 아마 검찰에서는 뭐 거의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뭐 100%에 가깝다고 보는데 예, 알겠습니다. 저렇게 여기까지 이해할 일단 기회도 들어보고 별로 안 남을 거라고 봐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5월에 일방 출석을 했습니다. 나를 불러라. 내가 검사 앞에서 다 얘기하겠다라는 식의 일방 출두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묵비권 행사로 바뀌었을까요? 그 사이에는 관련자들의 유효한 진술과 윤관석 의원의 구속이 결정적인 송 전 대표의 태세 전환을 있게 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저를 소환하면 자연스럽게 검찰 수사에 대해 말할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국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검찰은 저를 소환하지 않고 저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가 12월 8일 날 가면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김건희 여사 사건을 지금 접수해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서 검사 만나면 그래요. 김건희 수사하기 전에 나한테 한마디도 묻지 말아라. 뭐 하고 있는 거지? 당신하고 말 한마디도 섞고 싶지 않다도 그렇게 싸울 생각입니다. 자, 지난 5월만 하더라도 나를 불러라 하던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 3일 토크 콘서트에 가서는 검사하고 말 한마디도 섞지 않겠다라며 오늘 묵비권을 행사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이 묵비권 좀 허무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제 결국은 정치적으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싶을 뿐 검찰에 가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지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쏟아내 왔습니까? 근데 밖에서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검찰에 조사받으러 들어가서 이야기를 했다가는 지금 앞서 구속된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완전히 모든 것이 배치되기 때문에 송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될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저 묵비권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저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생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길을 송영길 전 대표가 거의 그대로 걸어가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대중을 향해서는 본인의 결백함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수사받으러 들어가고 나서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증거 능력 등에 대한 여부들이 여러 가지 시간들이 걸리기 때문에 재판 1심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도 긴 시간이 걸리죠. 예. 아니 조국 전 장관 사태 터진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1심 결과 이후로 대법까지 가기까지는 먼 세월이 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국 전 장관이 벌써부터 조국 신당을 만드네 비법률적 방법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도 검찰이 나를 구속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법정을 통해서 재판으로 끝까지 가겠다. 언제까지? 시간이 길게 걸리겠죠. 네. 그 사이에 송영길 신당을 만들어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법적인 문제를 돌파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속내가 여기저기 보이는데 결국은 국민들께서 돈 봉투를 주고 받았다는 일들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다 이제는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녹취록을 통해서 들어본 만큼 송 전 대표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본인뿐 아니라 민주진영 전체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조국 전 장관이랑 손을 맞잡고 한번 고민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묵비권은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이긴 합니다만 빨리 조사해서 금방 혐의를 끝나겠다던 송영길 전 대표의 지난 5월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영주 의원님이 해주신 논평이 정말 탁견이라는 생각도 드는 게 박수현 수석님. 예. 결국 그럼 지난 5월에 왜 왔냐라고 한다면 검사를 만나서 당신하고는 말도 섞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온 거냐. 사실 이런 굉장히 자주 섞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좀 억울한 게
김영주 의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먼저 지금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아, 먼저 뺏겼어요. 선수를 뺏겼어요. 자, 이거 녹화 방송이면 편집을 할 텐데 네. 안 했다 생각하시고 하시죠. 하여튼 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와 김영주 의원님과 제가 같은 세 사람이 어떤 선술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이번에 가면 나 묵비권 행사할 거야. 검사들이 조작하고 왜곡하고 이런 데 협조할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선의로 진술을 한다 하더라도 검사들은 그거를 검사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조작하고 각색해. 그러므로 묵비권 행사가 정답이야. 라고 사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국 사건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나 송영길 대표의 지금 문제는 물론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모든 정당이 경선 과정에서 뭐 저런 것들 정도는 다 있을 수 있어. 억울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도 막걸리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기왕에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 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에 대한 예의의 문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송영길 대표는 당사자이고 당의 대표를 지낸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이 문제 굉장히 특별한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까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니 검찰에 가서 최선의 모든 것을 다 정말 성실하게 진술하겠다라고 그리고 국민 앞에 송구스럽다 이런 정도를 말씀하고 들어가시는 게 송영길 대표의 그런 어떤 공인된 당 대표를 지낸 분으로서의 지금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께서 뭐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송영길 대표의 묵비권 행사 선언이라고 하는 저 출두의 모습은 상당히 좀 국민께서 많이 실망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박수현 수석의 의견이었습니다.